일단 거래부터 트고 제품부터 출시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대충 정리하자며 계약 과정을 귀찮아하고 대수롭지 않게 미루고 계신가요?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당장의 속도와 눈앞의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니 계약서 같은 복잡한 서류 작업은 대기업이나 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계약이라는 지루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내 사업의 속도를 무한대로 오래 유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는지 깨닫고 억울하게 공들여 쌓은 탑을 통째로 날리지 않을 계약의 절대 법칙을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니까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겠지? 혹은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 가볍게 주고받은 협약서나 MOU, 파트너십 제안서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안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우리 법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형식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업자나 협력업체와 나눈 이메일, 카카오톡, 슬랙 대화, 심지어 단톡방에서 보낸 견적서와 네, 그렇게 진행하시죠 라는 짧은 대답 하나만으로도 법원에서는 이미 계약의 성립을 인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정식 도장을 안 찍었으니 없던 일로 하겠다며 발을 빼려다가는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법적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서의 뒤통수를 맞고 경영을 통째로 뒤흔드는 끔찍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의 스타트업을 변호하다 저자 직강 계약의 기초. 이걸 아주 쉽고 직관적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서는 단순히 분쟁이 터졌을 때 법원에 들고 가서 싸우기 위한 방패나 무기가 아닙니다. 계약은 마치 두 사람이 2인 삼각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방향으로 이 보폭으로 이 박자에 맞춰서 함께 뛸 거야 라고 서로의 의사와 기대를 투명하게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조율판과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한 사람은 앞으로 달리려는데 다른 사람은 뒤로 자빠져 결국 서로 발이 꼬여 트랙 위에 나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무팀을 거느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처럼 고도로 훈련된 전문 러너들과 경기를 뛸 때 내 보폭과 규칙을 정확한 문장으로 박제해 두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이 설계한 페이스에 억울하게 끌려다녀가 완전히 이용만 당한 채 트랙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에서 무조건 기억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려운 법률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거래의 핵심인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돈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종료하고 책임을 정리할 것인가라는 4대 질문에 대해서만은 초등학생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확한 용어로 적어야 합니다. 핵심 요소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속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효력 범위가 좁게 해석됩니다. 결국 문장만 길고 화려한 껍데기뿐인 계약서를 수십 장 쓰는 것보다 이 네 가지 핵심 질문이 칼같이 명확하게 담긴 단 한 장의 이메일 합의서가 분쟁에서 수만 배는 강력한 법적 힘을 발휘합니다. 이때 초기 창업자들이 계약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99% 확률로 놓치는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 개인과 회사법이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법적 우주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대표가 영업부터 제품 개발까지 온갖 실무를 도맡다 보니 거래 상대방이 대표 개인과 회사를 같은 존재처럼 뭉뚱그려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표시나 마지막 서명란에 회사 이름 없이 대표자 개인 이름만 덜컥 적어 서명 구조를 잘못 짜면 훗날 발생한 회사의 거대한 채무와 책임 관계를 대표자 개인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 첫 페이지와 마지막 서명란의 계약 주체가 대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명확하게 당사자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일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쓰자는 위험천만한 낯갈로는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으십시오. 오늘 당장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래 목록을 전부 펼치십시오. 그리고 이메일, 카카오톡, 슬랙 등을 켜서 동업자나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발뺌할 만한 모호한 구두 합의가 있는지부터 이 잡듯 사사치 뒤져내십시오. 조금이라도 설마 나중에 딴소리 하겠어? 싶은 불안한 틈새가 발견되는 즉시 주저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연락해 앞서 말씀드린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끝낼지 4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서면 계약서로 박제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귀찮음을 무릅쓰고 박제해 둔 그 냉정한 서류 한 장이야말로 나중에 관계가 흔들리고 돈이 부족해지는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스타트업을 살려낼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법적 닷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